겉으로는 한 해 농사 잘 된 것 같은데요. 막상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싶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년도 가격이 좋았다고 따라 심었다가 올해는 가격 빠지고 인건비 올라가고 수확은 늦어지고 결국 돈도 못 벌고 몸만 축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가 돈 된다더라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최근 이 3년치 자료 기준으로 해서 노지 밭작물 중에서 평당 순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돈 될 수 있는 작물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적어도 한 해 농사 고생만 하고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익은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조사하고 발표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평당 순이익으로 환산한 겁니다. 즉 비료값, 약값, 이 주요 경영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을 뺀 거고요. 실제로 평당 얼마나 남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3년치 자료 평균값으로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1위부터 20위 순입니다. 1위는 가지, 2위는 풋마늘, 3위는 생강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국 평균 기준이 아니라 이 지역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만 보면 당연히 1등이 최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물 선택 시에 꼭 고려하셔야 할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표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당 수익이 1등, 가장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 부분 고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노지가지는 평당 23,550원으로 1위입니다. 숫자만 보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 작물의 진짜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이 돈보다 먼저 사람을 갈아 넣는 작물이라는 건데요. 이 수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줘야 되고, 타이밍 놓치면 이 상품성이 바로 떨어집니다. 결국 사람 손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즉, 이 작물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작물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좋은 작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력 확보 가능하신 분, 그리고 매일 관리가 가능하신 분, 이 판로도 탄탄하게 안정적이신 분, 이 조건이 맞으면 1등 작물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수익 1등이 아니라 고생 1등 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실 때는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작물이 내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가? 라는 이 질문 없이 이 순위만 보고 들어가면 거의 100%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는데요. 이 가지, 오이는 돈은 되지만 사람 없으면 절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당근, 우엉 같은 작물은 상대적으로 소수, 그러니까 혼자 농사 구조를 만들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 순위표 전부 3년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농작물 가격은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다음은 3년 동안의 이 최소값과 최대값 기준으로 변동성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이 본무 287%, 부추 233%, 여주 186%. 어떤 해는 돈이 터지지만 어떤 해는 거의 반토막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걸 모르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 내가 딱 가격 떨어진 해 걸리는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풋마늘 보시면 풋마늘 9%, 이 단호박 10%, 수박 11%, 이런 작물은 대박은 없어도 예측 가능한 농사 가능한 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이 평균 수익이 아니라 이 변동성도 꼭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변동성 200%짜리는 잘 벌 수도 있지만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 작물이다. 그리고 내가 안정형으로 갈지 아니면 고위험, 고수익으로 갈지 이걸 먼저 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돈 버는 건 이 작물이 아니라 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수익, 변동성 다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이걸 딱 세 가지 상황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수익형 농사, 즉 노동집약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노지 가지, 노지 오이, 노지 부추 이 구간은 돈은 확실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 가지는 평당 23,550원 1위, 오이도 14,000원대인데요. 수익만 보면 게임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가능한 작물이 아니라 인력 동원,
관리가 가능한 분들의 전용 작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안정형 농사,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추천 작목은 생강, 풋마늘, 당근이 되겠는데요. 이쪽은 이런 한방, 크게 한방보다 매년 꾸준하게 일정하게 남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 생강은 변동성 22%, 풋마늘은 9%, 당근은 61%지만 이 시장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이 작물들의 특징은 망할 확률이 낮다라는 거고요. 대신 대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계속 이어가기 좋은 구조라는 건데요. 특히나 초보자 농사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작목들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이 같은 작물이라도 이 판로에 따라서 수익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생강, 마늘은 연작을 했을 때 연작 장애와 병의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 농사, 즉 장비형 농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고구마, 무, 당근, 대파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현실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이 사람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 작물이 아니라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 구조 자체로 돈 버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고구마가 평당 6,608원, 순위는 낮은데요. 근데 이게 1만 평이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이 수익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기계화다라는 겁니다. 이 두둑 만들고 심고 수확까지 장비로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면적 경작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사람 10명 쓰는 농사가 아니라 트랙터 한 대가 하는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작물 선택이 아니라 장비, 세팅이 수익을 결정한다. 이 고구마 만평 힘들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설명을 위해 예를 들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지, 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생강, 풋마늘, 그리고 장비로 크게 벌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고구마, 무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립니다. 이 사람으로 할 건지 장비로 할 건지 이 선택이 여러분의 수익을 2배 이상 차이 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비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차이가 큽니다.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수익 구조가 바로 흔들리겠죠. 근데 반면에 기계화가 최대한 많이 가능한 작물은 트랙터, 두둑 성형기, 비닐 피복기, 수확기 같은 장비 조합이 갖춰지면 작업 속도, 면적, 확장성,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물 수익표는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현실 농사는 내가 제때 작업하느냐, 면적을 감당 가능하느냐,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수익이 갈립니다. 특히 혼자 하시거나 이렇게 가족끼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규모로 가시는 분들이 비싼 최고급 장비가 아니더라도 이 장고장 적고 쉬운 중고 트랙터, 핵심 작업기 조합이 오히려 최고의 가성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싼 작물을 이 좁은 면적에 잘 짓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기계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작물로 면적을 넓혀서 이 총소득을 키우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지 농사는 작물만 잘 골라서 되는 게 아니다. 장비가 안 받쳐주면 좋은 작물도 결국 사람을 갈아넣는 농사가 된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이 기계화가 잘 되면 평당 수익이 조금 낮은 작물도 충분히 남는, 많이 버시는 농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지 농사에서는 특히나 좋은 농기계가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이 덜컥 비싼 기계 샀다가 맞지 않아서 손해보고 되파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는 돈 아끼는 농기계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농기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노지, 작물별 어떤 장비 조합이 좋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이 정보가 이 묵묵히 땀 흘리시는 우리 농민분들의 이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 돈 버는 정보 계속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